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들 집 뒷마당 냉동고에 넣어 수년간 방치한 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대신 수령해온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올해 51살 조셉 힐 주니어는 2019년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지난해 3월까지 아버지의 소셜연금을 받아왔습니다. 애리조나 현지 경찰은 집마당 냉동고에 시체가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색영장을 확보해 냉동고를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수포와 담요, 랩, 테이프 등으로 쌓인 냉동고를 부수고 안에서 유골을 발견했다. 유골이 나오자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면 함께 살던 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힐을 신체은닉과 사망 신고, 불이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세계주와 남부선벨트 네바다주 등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펜실바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등 세계주의 투표 의향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이들 주에서 모두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이 배정돼 핵심 승부처로 통하는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포인트 차 5위였습니다. 9월 조사에서 49% 대 49%로 동률이던 조사 결과보다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더 기울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무당층 유권자 사이에서 5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했습니다. 9월 조사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5% 대 49%로 뒤지던 것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러스트벨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막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며 대선 패배 때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멕시코주 유세에서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 뉴멕시코주에서 진행된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선 8%포인트 차로, 2020년 대선에선 11%포인트 차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에게 밀려 멕시코주를 내줬는데 모든 건 부정선거 탓이고 진짜 승자는 자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바니아에서 선거 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접수 마감 직전에 몰리는 상황에서 선거관리 당국이 이들 일부를 돌려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트럼프 캠프는 신청 기간을 늘려달라고 지난달 29일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펜실바니아 선거관리 당국자들은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들 선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측은 실제로 문제가 있든 없든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선거를 조작하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중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의 기대와 달리 높은 사전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그랬듯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공화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ABC와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답한 유권자 62%가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 여론조사에선 59%가 해리스 후보, 40%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했습니다. 경합주 사전투표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6,064만 2,58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30%를 기록했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이 오는 3일 종료됩니다. 오는 3일 새벽 3시가 2시로 변경해야 하며 LA와 한국과의 시차는 17시간으로 1시간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명 씨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대선 경선 후에는 연락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초반에 윤 대통령이 명 씨의 조언을 들은 건 맞지만 경선에 간섭하려 해 인연을 끊었고 통화 녹취도 덕담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실 해명을 누가 믿냐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탄핵 대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해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임기를 끝내자며 개헌연대를 조직하고 나섰습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부터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자는 겁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두고도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는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맑고 차가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